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오늘로 마지막이었습니다. 정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어요. 40년 동안 손때가 묻은 스테인리스 국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감이 여전했어요. 칼날이 반들반들하게 다른 식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줌마,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단골 손님 김 씨가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시골에서 올라와 이 자리에 작은 한식당을 차렸을 때가 어제 같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이 식당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여기 김치찌개가 정말 끝내줬는데 사장님 손맛을 어디서 또 맛보겠어요. 단골들의 아쉬워하는 말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화는 마지막 국자를 내리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뭉클함을 참았어요. 성실하게 살아온 40년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 허전했습니다. 오후 3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정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정화는 천천히 조리대를 둘러봤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가스레인지, 흠집투성이 도마, 손잡이가 헐거워진 냄비들.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국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었어요. 스테인리스가 누렇게 변했지만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이 국자로 몇만 그릇의 국물을 떠냈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식칼도 신문지에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이 칼로 얼마나 많은 재료를 썰었는지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진짜 손맛은 돈으로 못 사는 거야. 정화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리도구를 하나씩 가방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이 도구들이 다시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라고. 저녁 6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보상금 관련 서류입니다.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세요. 정화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상가 부분, 건물 지분, 토지 보상까지 모두 합하면 놀라운 액수였습니다. 180억 원. 평생 벌어본 돈을 다 합쳐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정화는 잠시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이 자리를 매입할 때만 해도 그저 작은 상가 하나였어요. 누가 이렇게 값이 오를 줄 알았겠습니까?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중개업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을 받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까? 그동안 연락도 뜸했던 자식들이 갑자기 효자, 효녀로 돌변하지는 않을까? 정화는 서류를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키운 자식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돈을 보고 다가오는 건지, 정말 어머니를 생각해서 오는 건지. 돈 없는 가난한 엄마로 살아보자. 정화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알아보겠다고. 돈이 있을 때의 자식들과 없을 때의 자식들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 보겠다고. 밤 10시 정화는 마지막으로 식당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40년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시험이 시작될 테니까요. 강남구 대치동
고급 아파트 단지. 정화는 초라한 점퍼를 입고 경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단정한 외출복을 입었을 텐데 오늘은 일부러 낡은 옷을 골라 입었어요. 가방도 해진 것으로 메고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경비원이 물었어요. 정화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큰아들 집에 왔어요. 홍재민 씨 댁이요. 경비원은 정화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런 고급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거든요. 잠시만 확인해 드릴게요. 경비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화는 귀를 기울였어요. 재민 씨, 어머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경비원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정화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재민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정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잠깐만 기다릴게요. 정화는 경비실 옆 벤치에 앉았어요. 10분, 20분이 지나도 재민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지나가며 정화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재민이 나타났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차려입고 왔어요? 재민의 첫마디였습니다.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차림이냐는 거였어요. 정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당이 없어져서 그래. 당분간 머물 곳이. 엄마,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서영이가 임신 중이라 예민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재민이 말을 끊었어요. 변명이 길어졌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들었어요. 큰아들의 진짜 속마음이 이런 것이었나 싶어 허탈했습니다. 그럼 잠깐만이라도. 엄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 주민들 시선도 있고. 체면. 정화는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자신을 낳아 키운 어머니보다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재민의 아내 서영이 아래로 내려왔어요. 배가 조금 나온 임신부였습니다. 하지만 정화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영은 재민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기다려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화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선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지선이나 우진이 쪽도 알아보시고. 정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돈 없고 초라한 어머니는 짐일 뿐이었어요. 그래, 알았다. 정화가 일어섰습니다. 재민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붙잡지는 않았어요. 서영은 아예 돌아서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재민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라오지는 않았어요. 정화는 씁쓸했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키운 큰아들의 마음이었나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정화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재민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지금은 대기업 부장까지 됐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체면과 남의 시선만 신경 쓰게 됐습니다.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냐? 정화는 중얼거렸어요. 자신을 평생 뒷바라지해준 어머니보다 아파트 이웃들의 시선이 더 중요한 건가요? 마음이 쓰라렸지만 이것도 시험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서류가 바스락거렸어요. 180억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 만약 이 서류를 재민에게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태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건 진짜 효도가 아니잖아요.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은 둘째 딸 지선을 만나볼 차례였어요. 지선은 어떨까요? 큰아들과는 다를까요? 지선이 사는 동네는 재민네만큼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깔끔한 중산층 거주지였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초라한 차림으로 지선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인터폰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구세요? 지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지선아, 엄마야. 엄마요? 잠깐만요. 몇 분 뒤 문이 열렸어요. 지선이 나타났는데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정화의 초라한 차림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도 안 하시고. 식당이 철거돼서 갈 곳이 없어졌어. 지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뒤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어요. 초등학생인 딸아이와 아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아이들이 공부 중이에요. 지선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어요. 정화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아이들 학습지와 문제집으로 가득했어요. 사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할머니다.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어요. 정화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럴 때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왜 이런 옷 입었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순수했어요. 정화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가난해졌거든. 지선이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정화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정확히 무슨 일이에요? 재개발로 식당이 철거됐어. 보상은 거의 안 나왔고 빚만 남았어. 정화는 일부러 거짓말을 했어요. 지선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쩌려고 하세요? 지선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어요. 어머니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진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분간 머물 곳이 필요해. 엄마,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아이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나가고. 지선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정화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둘째 딸도 큰아들과 비슷했어요. 경제적 부담을 지기 싫어했습니다. 지선의 남편 병호가 퇴근했어요. 정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여보, 어머니가 식당을 접으셨대요. 보상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지선이 귓속말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병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형식적인 물음이었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지선이 마지못해 부엌으로 갔어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지만 내키지 않는다는 게 표정에 드러났습니다. 저녁 먹는 동안 아이들은 계속 할머니 곁에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선과 병호는 어색했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엄마, 오빠는 어떻다고 했어요? 지선이 물었어요. 정화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구나. 역시 그렇겠네요. 강남에 살면서 체면을 중시하잖아요. 지선의 말에는 오빠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지선과 병호가 정화와 마주 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여건상 오래 모시기는 어려워요. 병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하고 집도 좁고. 요양원은 어떠세요? 요즘 좋은 곳들이 많대요. 지선이 덧붙였어요. 요양원. 정화는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요양원? 네, 전문적으로 돌봄받을 수 있고 또래분들도 많고. 지선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정화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정화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주무시고 내일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죠. 병호가 말했어요. 하룻밤조차 부담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화는 작은 방 한켠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선도 결국 경제적 부담을 지기 싫어했어요. 아이들 교육비를 핑계로 삼았지만 결국은 돈 문제였습니다. 새벽에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가 다른 집에서 살아야 해. 왜요?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정화는 아이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가 돈이 많으면 같이 살 수 있을 텐데. 정화는 중얼거렸어요. 앞치마 주머니 속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정화는 좁은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우진이 사는 곳은 재민이나 지선네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였습니다. 정화는 3층까지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숨이 찼습니다. 엄마시네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우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소방관 제복을 막 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어온 것 같았어요. 우진아, 갑자기 와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에요? 어서 들어와요. 우진은 정화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방 2개의 거실, 부엌이 합쳐진 구조였어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오셨어요. 우진이 아내를 불렀어요. 은지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진심 어린 웃음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을 주시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래. 정화가 말하자 우진과 은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은지가 부엌으로 갔어요. 정화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비싸 보이는 가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우진이 정화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이 재개발로 철거됐어.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머니의 상황을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당분간 머물 곳을 찾아야 해. 형이랑 누나한테 갔는데. 정화가 말을 흐리자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우진이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자식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여보, 방이 좁은데. 은지가 차를 가져오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부족해서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방에서 자고 어머니는 작은 방 쓰시면 돼요.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여기가 좁긴 하지만 편하게 생각하세요. 정화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막내 아들 부부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너희도 신혼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가족이잖아요. 우진의 말에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재민과 지선내에서 받은 상처가 한꺼번에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우세요? 은지가 정화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며느리라기보다는 딸 같았어요. 아니야, 고마워서 그래. 정화가 눈물을 닦았어요. 우진과 은지는 정화의 짐을 작은 방으로 옮겨줬습니다. 정말 좁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저녁 때가 되자 은지가 식사를 준비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몇 개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 좀 도와드릴까요? 정화가 일어섰어요. 40년 동안 음식을 해온 습관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은지가 만류했지만 정화는 이미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한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어머니 손맛 정말 그리웠어요. 우진이 감탄했어요. 정화가 만든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역시 어머니 요리가 최고예요. 은지도 맛을 보고 엄지를 들어 올렸어요. 정화는 뿌듯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우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 내일 휴무예요. 같이 시간 보낼까요? 너 쉬어야지. 야간 근무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랑 오랜만에 시간 보내고 싶어요. 우진의 말에 정화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진짜 자식의 마음이구나 싶었습니다. 밤이 되어 정화는 작은 방에 누웠어요. 벽이 얇아서 우진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모시는 거 괜찮을까? 집도 좁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데. 은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어머니가 우리를 키워주셨잖아. 이제 우리가 모실 차례야. 우진의 대답이었어요. 정화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막내 아들만이 진짜 자식 같았어요. 며칠이 지난 후 재민이 지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묻어 있었어요. 지선아, 엄마가 우진이네 가서 지내고 있다며? 응, 그래. 우진이가 데려갔더라고. 지선의 대답도 시원하지 않았어요. 둘 다 뭔가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카페에서.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재민과 지선이 마주 앉았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우진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엄마를 자기네 집으로 데려간 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지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정말 가난해졌을까? 식당 보상금이 그렇게 적을 리 없는데. 재민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설마 우진이가 엄마를 꼬드겨서 뭔가 받아내려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우진이는 원래 엄마 말 잘 듣잖아.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우진에 대한 불만으로 흘러갔어요. 정작 자신들은 어머니를 외면해 놓고 막내가 모시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냉정했나? 지선이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아니야.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야. 우진이는 아직 철이 없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고, 재민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진이가 뭔가 꾸미고 있다면 어떻게 하지?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기회가 되면 엄마와 직접 얘기해보고. 두 사람은 암묵적으로 합의했어요. 우진이 혼자 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견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가져온 낡은 조리도구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국자 정말 오래됐네요. 은지가 정화의 국자를 보며 말했어요. 40년 된 거야. 이 국자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었는지 몰라. 정화가 국자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추억이 담긴 거잖아요. 은지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며느리는 정말 마음씨가 따뜻했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뭐가요? 너처럼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줘서. 정화의 말에 은지는 부끄러워했어요. 저야말로 어머니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게 되어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진이 퇴근하면서 치킨을 사들고 왔어요. 오늘은 치킨 파티예요. 우진아, 돈이 아까운데. 정화가 걱정하자 우진이 웃었어요. 가끔은 이렇게 해야죠. 어머니 오신 기념으로요. 가족 셋이 둘러앉아 치킨을 먹었어요. 집은 좁았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형이랑 누나는 연락 안 해요? 우진이 물어봤어요. 글쎄, 바쁘겠지. 정화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섭섭했어요. 일주일이 넘도록 안부 전화 한 통 없었거든요. 형이랑 누나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저희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우진의 말에 정화는 뭉클했어요. 이런 자식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어요. 재민과 지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자신들이 외면한 어머니를 막내가 혼자 모신다는 사실이 못마땅할 거였어요. 우진은 이틀에 한 번씩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을 해야 했어요. 오늘도 새벽 2시에 화재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후. 새벽 5시에 집에 돌아온 우진은 지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니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문을 열자 정화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들어왔구나. 고생했어.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서. 배고프지? 정화는 따뜻한 미소로 우진을 맞아줬어요. 우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진짜 배고팠어요. 우진이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어요. 정화가 준비한 아침상이 푸짐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로 만든 거였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우진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감탄했어요. 많이 먹어. 힘든 일 하느라 살 빠졌잖아. 정화는 우진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은지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은지야, 너도 앉아서 먹어. 저는 간단하게 먹을게요. 우진이 오빠가 먼저 드세요. 은지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자신보다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같이 먹자. 가족인데 뭘 그래. 우진이 은지를 앉혔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풍경이었어요. 우진아, 요즘 힘들지? 정화가 물었어요. 아들의 지친 모습이 걱정됐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이런 일이에요. 월급은 충분해. 정화의 질문에 우진과 은지가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매달 생활하기가 빠듯했거든요. 충분해요. 걱정 마세요. 우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화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오후에 정화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우진은 잠들었고 은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습니다. 정화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곳곳에 절약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가전제품들, 낡은 가구들. 하지만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돈은 없어도 정성으로 집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부엌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자신이 가져온 조리도구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된 국자, 손잡이가 헐거워진 칼. 모두 추억이 담긴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 정화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자신의 조리도구들을 우진과 은지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부부라면 소중히 여겨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녁 때 은지가 돌아왔어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온 모습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은지야, 고생했어.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은지는 항상 밝게 웃었어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잠깐만 쉬고 저녁 준비할게요. 내가 할게. 넌 쉬어. 정화가 일어섰지만 은지가 만류했어요. 어머니가 손님이 아니시잖아요. 가족인데 같이 해요.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은지야, 힘들지? 뭐가요? 경제적으로 말이야. 우진이 월급으로 살기 빠듯할 텐데. 정화의 솔직한 질문에 은지가 잠시 망설였어요. 조금은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길이에요. 후회하지 않아? 아니에요. 우진이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고 생각해요. 은지의 대답에 정화는 감동했어요.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우진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야간 근무 전 짧은 잠이었습니다. 어머니, 은지야, 뭐 하고 있어? 저녁 준비해. 피곤하실 텐데 제가 할게요. 우진이 부엌으로 왔어요. 하지만 정화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는 일 나가야 하잖아. 체력 아껴둬.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반찬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형이랑 누나한테 연락해 보세요. 우진이 말했어요. 왜?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우진은 형과 누나에 대한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서운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바쁠 거야.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재민과 지선의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진아, 넌 착해. 하지만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건 아냐. 정화의 말에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형과 누나가 어머니에게 잘해드렸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밤 10시 우진이 야간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섰어요. 조심히 다녀와. 네, 어머니. 내일 아침에 봬요. 우진이 나간 후 정화와 은지는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우진이 오빠네 형제들이 연락도 안 하고. 괜찮아. 우진이 너희가 있잖아. 정화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내 아들과 며느리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180억 원. 이 돈이 있으면 우진 부부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다른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민이 갑자기 우진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일 오후였는데 회사를 일찍 나온 모양이었어요. 뒤이어 지선도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재민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화는 무슨 일인지 직감했어요. 갑자기 웬일이야? 어머니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재민이 말했어요. 은지가 차를 내오려 했지만 재민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요. 오래 있을 거 아니니까. 정화는 재민의 냉랭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우진이는 어디 갔어요? 지선이 물었어요. 잠시 나갔어. 그럼 잘 됐네요. 어머니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지선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정화는 뭔가 불편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식당 보상금을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재민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이상해요. 재개발 보상금이 그렇게 적을 리 없는데. 지선도 거들었어요. 혹시 우진이가 뭔가 꾸미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재민의 말에 정화는 화가 났어요. 무슨 소리야? 우진이가 어머니를 자기네 집으로 데려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체면 때문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거부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고 있던 화가 터진 거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그럼 우진이는 사정이 없을 줄 알아? 정화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게 꾀를 부리는 거야? 그럼 너희는 뭐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선이 달래려 했지만 정화는 이미 폭발한 상태였어요. 진정하라고?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는 외면하더니 혹시 돈이 있을까봐 의심하는 거야? 정화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재민과 지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정화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보상금 내역서였습니다. 숫자를 본 재민과 지선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180억? 재민이 중얼거렸어요. 맞아. 180억이야. 정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럼 어머니가 왜 가난한 척을?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보려고 했지. 정화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돈 없는 어머니와 돈 있는 어머니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 재민과 지선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를 시험하신 거예요? 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험이 아니라 확인이었어.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화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어요. 결과는 어땠는지 알겠지? 정화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재민이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선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하지만 정화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용서? 돈을 알고 나서야 무릎을 꿇는 용서가 무슨 소용이야? 그때 우진이 집에 들어왔어요. 형과 누나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우진아, 너한테는 미안해. 거짓말한 거. 정화가 우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진은 놀라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우진아, 너만이 진짜 자식이었어. 정화의 말에 재민과 지선은 더욱 절망했어요. 보상금 서류를 본 순간부터 재민과 지선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냉랭했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재민이 무릎을 꿇은 채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지선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냉정했어요. 지금 우는 건 후회해서야 미안해서야?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미안하긴. 돈을 보고 나서 미안한 거잖아. 정화의 말에 두 사람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자식이에요. 재민이 애절하게 말했어요. 자식? 돈 없는 어머니한테 요양원을 권하는 게 자식이야? 정화가 지선을 쳐다봤어요. 지선은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애들 교육에 방해된다고 했잖아. 정화는 지선이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선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재민의 아내 서영이 급히 들어왔어요. 재민이 급히 전화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영의 인사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손하고 정중했습니다. 소파에 수건도 안 깔아? 정화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서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죄송해요. 서영도 무릎을 꿇었어요. 정화는 이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다들 무릎 꿇기 대회라도 하는 거야? 지선의 남편 병호도 들어왔어요. 그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른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정화가 물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병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화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봐. 경제적 부담을 핑계로 모시기를 거부했습니다. 병호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래, 그거야. 돈이 부담돼서 어머니를 짐으로 본 거지. 정화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진짜 얼굴이 나왔네. 정화는 한 명씩 쳐다봤어요.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재민이 또 빌었어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못했다는 얘기네.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정화가 일어섰어요.
우진아, 우리 나가자.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지선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있으면 눈에 거슬려. 정아와 우진이 나가려 하자 재민이 문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니, 안 돼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비켜. 정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니, 제발요. 제발은 무슨. 돈 때문에 제발이지. 정아의 한마디에 재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가난했을 때는 체면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돈이 있다니까 무릎을 꿇네. 정화의 말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어머니, 정말 한 번만. 한 번만. 평생 한 번만 해달라는 소리 몇 번 들었는지 알아? 정화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우진아, 가자. 네, 어머니. 우진은 어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뒤에서 재민과 지선이 따라왔지만 정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정화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우진과 은지를 앉혀놓고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우진아. 너희한테 거짓말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우진의 대답에 정화는 고마웠어요. 형이랑 누나가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어머니 마음 충분히 알겠어요.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과는 봤지? 돈 앞에서는 모든 게 달라져. 정화는 씁쓸했어요. 평생 키운 자식들이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결정했어. 이 돈은 너희가 가져. 어머니, 그런 거 바라고 모신 거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정화는 진심이었어요. 돈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모셔준 우진 부부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이랑 누나가 상관없어. 내 돈이야. 정화는 단호했어요. 다음 날 정화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전 재산을 막내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써주세요. 다른 자녀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그럼 유류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관없어요. 최대한 막내에게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정화는 확고했어요. 며칠 후 재민과 지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왔어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자들이 달려왔어요. 정화는 아이들만큼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왜 안 보여요? 할머니가 바빴거든. 정화는 아이들에게는 다정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 재민이 말했어요.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쓰는 것 같아 정화는 불쾌했습니다. 아이들은 좋지. 하지만 너희는 아니야. 어머니. 아이들만 놀다가. 정화는 선을 그었어요. 손자들은 좋아하지만 자식들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지선이 말했어요. 반성? 돈 때문에 하는 반성이 무슨 의미야?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오지 마. 정화는 냉정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피는 못 속여요. 재민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피. 돈 없는 어머니한테는 피가 안 보이더니. 정화의 한마디에 재민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니.
우진아, 문 닫아. 우진이 망설이자 정화가 직접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재민과 지선이 문을 두드렸지만 정화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심해? 내가 더 심하게 당했어. 정화는 단호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대해야지. 정화의 말에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정화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 원장 내일 공증 받으러 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한테 통보도 해주세요. 유류분 포기각서 쓰라고. 네, 준비하겠습니다. 정화는 마음을 정했어요. 재민과 지선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우진과 은지의 도움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정환의 손맛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지만 정성은 그대로였어요. 어머니, 국자 어디 뒀어요? 은지가 물었어요. 여기 있어. 정환은 40년 된 국자를 꺼냈어요.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이 국자로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구나. 정환은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처럼 설렜습니다. 식당은 금세 소문이 났어요. 정화의 손맛을 그리워하던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다시 만나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소문 들었어요. 정환의 손맛이라고. 손님들이 웃으며 얘기했어요. 정환은 뿌듯했습니다. 우진은 소방관 일을 계속하면서 쉬는 날에는 식당을 도와줬어요. 은지는 아예 식당 일에 전념했습니다. 우진아, 힘들지?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우진은 진심으로 즐거워했어요.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은지야, 요리 배우고 싶어? 네, 가르쳐 주세요. 정화는 은지에게 자신의 비법을 하나씩 알려줬어요. 40년 경험이 담긴 소중한 기술이었습니다. 이 칼은 이렇게 써야 해. 국자는 이 각도로 저어야 맛이 살아. 정화의 조리도구들이 다시 빛을 발했어요. 새 주인인 은지의 손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편 재민과 지선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재민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에 걸렸고 지선은 학원 수강생이 줄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형, 어머니한테 한 번 더 찾아가 보자. 지선이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용없어. 어머니 마음은 굳어졌어. 그래도 우리가 너무 늦었어. 재민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반면 우진네 식당은 번창했어요. 정화의 손맛을 보러 오는 손님들로 항상 붐볐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어느 날 저녁 은지가 물었어요.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이야. 정화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더구나. 맞아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야, 이 조리도구들 내가 물려받아. 어머니. 진짜 손맛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내가 마음을 담아서 요리하면 이 도구들이 도와줄 거야. 정화는 자신의 조리도구들을 은지에게 물려줬어요. 40년 동안 함께한 소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소중히 쓸게요. 그래. 그리고 나중에 너희 아이들에게도 물려줘. 정화는 미래를 그려봤어요.
이 조리도구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1년 후, 정환의 손맛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되었어요. 정환은 우진과 은지에게 가게를 완전히 넘겨줬습니다. 이제 너희가 주인이야. 어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나는 뒤에서 도와줄게. 조언도 하고. 정환은 만족스러웠어요. 자신의 기술과 정성이 좋은 사람들에게 이어진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재민과 지선이 식당 앞을 지나갔어요. 정환의 손맛이라는 간판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식당을 하시네. 우진이가 도와드리나 봐. 두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바라봤어요. 정화가 행복해 보였지만 자신들은 그 행복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화는 창문 너머로 재민과 지선을 봤어요.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 형이랑 누나가. 우진이 말하려 했지만 정화가 손을 저었어요.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그날 저녁 정화는 낡은 국자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진짜 손맛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마음으로만 만들 수 있는 거야. 식당은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우진과 은지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정화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180억이라는 큰 돈도 결국 진짜 가족을 찾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정화는 그걸 늦게나마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보상이 따르는구나. 정화는 평생 신조였던 성실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성실하게 자식을 키웠고, 성실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진짜 자식을 찾을 수 있었어요. 밤이 깊어도 식당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정환의 손맛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손맛과 함께 말이에요.